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1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2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기축월 갑술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그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의 간목 어떻게 사주 배합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목이 있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해서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목이 됩니다. 을목은 음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일단 오행이라고 하는 것,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10개의 10간이 되죠. 그래서 같은 목, 같은 화 내지는 같은 토, 같은 금,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양의 기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크고 높고 이렇게 곧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작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러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산에 가게 되면 곧고 높이 자라는 낙낙장송이라든가 플라타너스라든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편백나무 같은 이렇게 쭉쭉쭉쭉 곧게 그리고 단단하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목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곧게 자라는 나무를 뭐예요? 대림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더라도 크고 곧은 나무는 큰 대자, 숲을 님자, 나무 목자, 숲을 이루는 큰 나무를 이렇게 간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간목보다는 좀 작거나 아니면 화초라든가 아니면 풀 같은 것들도 산에 자라게 되죠. 그래서 대림목인 간목에 비해서 그렇게 작고 부드럽고 유연한 목을 갖다가 을목이라고 해서 음목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화초라고도 하고 화목이라고 합니다. 나무 중에서도 꽃을 피우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물론 꽃을 피우는 나무도 간목도 꽃을 피우는 용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춘하절에는 목화통명을 이루면 좋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추동절에는 목화통명으로서 꽃을 피우기보다는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동량지목 내지는 동량지제로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크고 곧은 나무는 무작정 천년 만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 컸을 때는 베어서 큰 집을 지을 때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목을 목화통명에 쓴다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수화를 갖다가 물과 따뜻한 온기를 갖다가 배합을 하는 것이고요. 간목을 갖다가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왜 수화고 이거는 왜 경금 정화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봤을 때,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도 가능하고요, 개수도 가능합니다. 또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도 가능하고요, 정화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간목이 목화통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을 더 좋게 보고요, 임수 정화를 쓰는 것은 좀 국세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임수의 병화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개수의 정화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병화 개수이기 때문에 그냥 수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동량지목으로 쓰는 이 목적일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화금을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 간목을 갖다가 작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경금이라야지만 간목을 작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금 같은 것도 간목을 작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큰 나무인데, 큰 나무를 벨 때는 큰 도끼라든가 기계톱이라든가 아니면 톱 중에서도, 사람이 쓴 톱 중에서도 굉장히 큰 톱 있죠. 이런 걸로 간목을 갖다가 재단을 해야지 큰
제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톱을 갖다가 간목을 재단한다거나 아니면 조각도라든가 과도칼 같은 걸로 간목을 재단할 수 없죠. 제가 말씀드렸던 큰 도끼라든가 기계톱 같은 것이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작은 조각도라든가 이런 거 재단이 돼요. 그래서 간목에 경금을 쓰는 사람하고 간목에 신금을 쓰는 사람들하고는 국세 자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에 경금을 쓰는 사람들은 사람이 대차고 그 다음에 성격 자체도 화끈한 그런 성격인데, 간목 신금을 쓰는 사람들은 되게 정확하고 정직하고 꼼꼼한 그러한 특징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스케일 자체가 이렇게 크지 못합니다. 조각도로 큰 나무를 재단할 수는 없죠. 조각도로 큰 나무에다 할 수 있는 것은 조각을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금은 정관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 칠살평관이기 때문에 칠살평관은 간목을 갖다가 못살게 군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신금이 좋다, 정관이 신금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목이 왕했을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을 쓰는 것이 더 좋고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간목을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집어서 병화가 아니라 정화다, 그 다음에 경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용도는 목화 통명을 이뤄서 꽃을 피우는 용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량지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도도 있습니다. 근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쓸 수는 없어요. 풀 뜯었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죠. 물론 풀을 뜯었다가 지붕을 만들 수 있지만 풀을 뜯었다가 기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동량지목이라고 하는 것, 동량지제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를 갖다가 기둥을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지, 풀을 뜯었다가 지붕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오로지 꽃을 피우는 목적, 목화 통명에 이로운 그런 목적이 있고요. 당연히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그 다음에 병화로서 이렇게 조합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없을 때는 똑같이 정화를 쓸 수 있는데,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임수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국세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을목이 임수는 정인이고요, 개수는 편인인데 편인보다는 정인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육친운 쪽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을목이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물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을목 작은 화초가 큰 물을 보게 되면 부목이 되죠. 그걸 갖다가 뭐가 되냐, 수다 목부라고 해요. 나무가 물이 너무 많게 되면 물이 뜨는 것과 같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작은 물을 적당량 주어야지만 화초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간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무조건 육친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이렇게 재단하게 되면 잘못된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간목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축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명식은 간목일간이 축월에 이렇게 태어난 명식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고요. 오늘은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는 사주가 되겠죠. 물론 똑같은 축월이라 하더라도 개수가 축토를 보는 것과 간목의 축토를 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개수가 축토를 보면 칠살편관을 보는 것이고, 간목이 축토를 보면 재성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격국을 놓고 보게 되면 간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목이 토를 갖다가 목극토하게 되니까 재성이고, 간목은 양목이면서 축토는 음토가 되죠. 그래서 정제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겨울이면서, 자, 축월은 토왕절입니다. 물론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축월만 지나가게 되면 인월이라고 하는 인간지에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축월로 놓고 봤을 때 목이 기세가 너무 완전 약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축월과 간목의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땐 토가 더 왕하고 그 다음에 목은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좀 왕한 그러한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재다신 약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네요. 또 나중에 또 다른 타 간지로 또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재다 신약 재다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라고 했죠. 겨울 엄동설한입니다. 그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경자년이잖아요. 엄동설한
경자년이기 때문에 기운적으로 봤을 때 경금, 자수 이렇게 되면 수의 기운이 많은 한 해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경자년이 겨울이 춥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올 겨울은 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죠? 엄청나죠. 1월 5일 뭐 이렇게 1월 1일 지나고 나서 한파가 엄청나게 좀 있었죠. 서울에 영하 17도까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지금도 뭐 날씨 자체가 이렇게 따뜻하진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오히려 사만사온이 좀 잘 지켜지는 그런 겨울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축월에 태어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축월의 간목은 동절에 태어난 간목이기 때문에 나무도 얼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땅도 얼고 만물이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동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겨울을 뜻하죠. 가을, 겨울의 나무는 대체적으로 그래서 성목, 생장을 멈췄거나 아니면 다 자란 그런 나무로 보기 때문에 성목으로 봅니다. 성목이라고 하는 뜻이 다 자란 나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다 자란 나무는 뭐냐면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거나 내지는 아직 동량지목을 쓸 정도의 나무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잔가지라도 해준다 해서 전지라도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금을 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날씨가 엄청 추운 경우에는 금을 쓰기가 먼저 어렵죠. 그래서 일단 화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있어 줘야 되는데 동절에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월등하게 공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을 작발할 수 있겠죠. 근데 정화가 같이 있어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병화로는 축월의 한기를 갖다 따뜻하게 하고 나무도 따뜻하게 함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작벌하는데 그냥 경금을 무턱대고 쓸 수는 없고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통제하고 단련해 주어야지만 간목을 작벌할 때 잘 깨끗하게 작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 별도로 필요한데 천간으로 정화가 드러났으면 좋지만 만약에 정화가 천간에 드러나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지의 오화 같은 것이 하나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지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등이 쓸 수 있는 그런 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안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 간목을 작벌하고 오화라든가 내지는 천간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경금을 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모든 것을 다 갖추면 이러한 사주들이 굉장히 대부대기한 그런 사주인데 꼭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는 얻는데 하나는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화, 경금이 있는데 오화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내지는 이렇게 병화, 오화가 있는데 경금이 없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죠? 가끔가다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춘 사주를 보기가 좀 더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뭐 세 개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보충시켜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축월 같은 경우 경금은 좀 없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뭐는 있어줘야 된다. 화는 있어 주어야지만 한겨울에 비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운에서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없는데 예를 들면 경금과 정화를 이렇게 갖추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기 명예는 얻습니다. 왜냐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경금이 축의 뿌리를 뒀고요. 예를 들어서 또 정화가 오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 칠살도 용도가 있겠고 상관인 정화도 용도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좀 성격이 아싸한 그러한 성격을 갖게 되는데 축월의 간목 일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이 지지로 뭐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 하다못해 해수 같은 거 하나 정도 금기를 얻어야지만 나무가 커야지만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간의 뿌리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오늘의 명식과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명식 일간은 간목, 양목이 되겠고요. 그 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인 동절에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음토인 축토를 받기 때문에 월지에서 정제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진술축묘
진수중교는 토가 왕한 시절이기 때문에 일간보다는 토가 더 왕합니다. 그래서 제다신약 내지는 신약제다한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많은 토를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비견겁제라든가 인성 같은 것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동절임을 감안했을 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성은 수가 되기 때문에 수가 다시 많아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목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이렇게 비견겁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일간이 식상이 많아지게 되면 설기퇴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 많아지게 되면 재다신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성이 많아지게 되면 살중신경이 되는데,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인성도 마찬가지죠. 인성이 많으면 뭐가 되냐면 모왕자세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도와주는 것은 비견겁제라고 하는 나와 같은 무리로서 도와주는 것 과 인성으로서 나를 생주해주는 인성으로서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겁으로서 도와주는 경우가 좋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는데, 오늘같이 축월의 간목이 약했을 때는 인성보다는 비견급자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간목한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약하다고 해서 이렇게 수가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간목을 갖다 생주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화가 약하게 되면 물이 많아지게 되면 얼게 되고요. 물만 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간목도 얼기 때문에, 추월 같은 경우 해월도 마찬가지고 자월도 마찬가지고 일간을 도와줄 때는 수로서 도와주기보다는 이렇게 비견겁제인 목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갑인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간목이 인의 뿌리를 튼튼히 둘 수 있기 때문에 재성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수 내지는 해수 이런 것이 오게 되면 물론 수가 목을 생조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수가 많아지게 되면 특히 동절에 물이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에 재다신약이 돼서 일간이 재성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비견겁제를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갑술일주죠. 월령만 놓고 봤을 때도 재다신약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짐이 보였었는데, 자, 일지에서 술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재다신약이 되죠. 자, 월간의 기토가 다시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간이 뿌리를 둘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재성만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뿌리를 둘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국세,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동절의 간목이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뿌리가 하나도 없으면 동절의 이 나무는 뭐예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쌀인나무 같은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이런 거 베면 뭐예요? 쓸 때라고는 화목이죠. 화목. 땔감밖에, 부직갱이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나무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화목은 어떤 이렇게 불을 필 수 있는 땔감이죠. 이렇게 화목. 그래서 일간이 일단 뿌리를 얻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절이기 때문에 화로서 따뜻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많게 되면은 자축합은 뭐가 된다? 수가 되기보다는 토로서 완전히 아주 된 반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축합 토가 돼서 토가 더 가중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의 기운이 100% 없어진다, 그렇진 않죠. 물기가 자작자작하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간목이 조금이라도 생주를 얻을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재성보다는 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간목은 굉장히 약한 간목입니다. 경금이 수를 생할 수도 있지만, 경금은 이 간목을 갖다가 여지없이 극파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작벌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극파해서 작은 나무를 이렇게 없애버린다라고 하죠. 산판 같은 거죠. 산에 이제 벌목 같은 걸 할 때 큰 나무는 가져다가 제목으로 쓰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는 베었다가 그냥
저 한 귀퉁이에다 처박아 놓든가. 그러면 처박아 놓으면 뭐예요? 그냥 썩으면 그래도 거름이라도 되고, 아니면 그 어디 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뭐 화목 난로 있는 사람들은 그런 뭐 쌀이대 같은 거 이렇게 꺾어다가 그냥 불 지피는 데 쓰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일간이 좀 많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생시에서 감목에 뿌리를 얻고 화로서 좀 기호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생시로 볼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간의 뿌리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월의 차가운 날씨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느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 자, 갑자시라든가 을적식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추운데 지지에서 자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목을 생한다 하더라도 동절에는 물이 얼면 생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간에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천간에 이 간목도 크게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시, 을적시도 마찬가지겠죠. 별로 크게 효용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임신계유시 같은 경우 하나만 써놓고 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약에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임수가 투출돼서 간목을 생할 것 같지만 역시나 화가 없기 때문에 이 물도 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금이 마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경금은 술, 축, 신에 다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경금이 더 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반드시 간목을 극파할 수밖에 없죠. 사주가 매우 한습하죠. 술중정화라고 하는 암정된 화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감당할 수 없다. 임신시 안쪽 그렇고, 개유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간목이 뿌리를 전혀 둘 수도 없겠고, 그 다음에 조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생시들은 좀 안 얻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괜찮은 생시로 봤을 땐 병인시가 된다면 인목에 병화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병화를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동절이기 때문에 수가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겠고요. 토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간목이 인에 뿌리를 두면 어지간히 이 정도는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 간목을 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 경금을 단련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경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되기 때문에, 자, 병인시 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간목의 묘를 보게 되면 통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축합토하고 묘술화해서 화의 기운이 좀 살아난다 손 치더라도 병화가 아닌 정화 가지고 따뜻하게 조우하는 힘은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생주를 받아야지만 정화가 좀 살아나게 되는데, 병화에 비해서는 조금 힘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술이 합해서 화가 되고 정화를 얻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능히 간목을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좋은 국세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틀은 갖췄고요. 또 이런 사주 국세가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사주가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해수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역시나 뭐가 없습니까? 사주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명식은 뭐예요? 일간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일간이 통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게 핵심으로 놓고 봤죠. 근데 여러분들 기사시 같은 경우는 물론 제 사화를 봤기 때문에 조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거는 간목에 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고, 경우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면 간목이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신히 의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연재 있는 그냥 조금 남아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자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주가 운을 보게 되면 좀 나아질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발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 병인시라든가 정묘시 정도로 해서 한번 생시를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